안녕하세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가 되는 것 같다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것 같다. 이런 전망하는 한국의 언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춘다 혹은 인상하는 폭을 줄인다. 이런 것들은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미 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 소비자 물가 목표가 2%입니다.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 매우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간격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왜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매우 많이 높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음식점에 외식하는 그 밥값도 올라가 있고 물가도 올라가 있고 여러모로 가격이 지금 물가가 낮은 상태가 아니라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낮추려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 시중에 있는 금리 자체를 높여서 사람들이 소비를 나중에 뭐 너무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거죠. 소비를 줄인 다음에야 상품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여전히 실업률이 낮고 뭐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들이 대거 어려워지길 바랍니다. 남의 나라를 양털깎기 해서 뜯어먹어서 자기들의 부채를 해결하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가 된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금세 낮출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1980년 초반에 폴버크라고 하는 이가 기준금리를 급등시켜서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내렸더니 물가가 또 치솟아서 금리를 한 번 더 급등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파월 의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서서히 기준금리를 조정시켜서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둔화를,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 파월 의장의 자신의 임무의 1순위는 뭐다? 물가 잡는 겁니다. 물가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물가가 확실히 내려갔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는 낮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고 유럽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타겟 삼아가지고 중국 무너뜨리고 예전에 1997년 IMF 때 한국에 대거 들어와서 헐값에 우량자산을 샀던 것처럼 중국의 우량자산을 살려고 지금 계속 중국 무너뜨리기 작전,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경제적인 침공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쉽사리 낮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생각처럼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 언론 뉴스에 미국 기준금리 속도 조절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희망을 당분간은 안 갖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한 3년가량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다. 이런 기대를 안 갖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최근에 더욱 많이 들 겁니다. 왜?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 때문에 덩달아서 올라가고 코픽스도 벌써 4.34니까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이제 돈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죠. 이제 점점 더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아파트 담보 대출하고 뭐 시용 대출하고 이래저래 대출이 잘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대부분 1인 러시안 캐시도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 얘기할 정도죠. 뭐 이제 저신용자의 저소득층들은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고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랬건 저랬건 현재 처지에서 소비를 좀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비를 악착같이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 소득을 좀 더 널릴 공리를 해야 되는데 소득을 늘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거고 소비를 좀 극단적으로 줄여야죠. 필요하다면 점심때 도시락 싸가는 것도 점심 식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가까운 거리는 버스를 타는 것보다 운동 삼아 뭐 운동 가겠다고 뭐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러려고 헬스클럽도 다니는 판에 뭐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겠더라는 겁니다. 뭐 자전거 타는 걸 뭐 선호한다라고 하면 자전거 타고 가까운 거리는 오가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라는 걸 궁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뭐 미 연준의 토화 기축 정책에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뭐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물가가 계속 더 떨어진다. 뭐 사실 봐야 될 거죠. 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됐고요. 내년 되면요. 내년에 뭐 한 5.75까지 뭐 6%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 뭐 점점 더 봐야 되는 거죠. 2023년에도 계속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한국은 지금 현재 9개월째 무역 적자. 경상 수지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 토막. 근데 이러한 사항들이 2023년에 확 바뀌지 않고 더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런 말들도 많고요. 뭐 중소업체들, 중견업체들은 벌써 IMF에 돌입했죠. 벌써 사람들 내보내고 있고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뭐 이러다가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확 내려가는 거죠. 뭐 연말인데 연말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겠습니까?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생업을 잘 유지할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